안녕하세요. 오늘은 7장의 기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계 쪽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죠, 사실은. 어, 그 동력 전달에 있어서 기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로봇의 모든 로봇 암이라든가 여기에도 당연히 기어가 들어가고요. 모터가 있으면은 순수하게 모터의 축에 기어를 장착을 해서 더 큰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자세히 좀 알아놓는 게 좋지 않나. 기구 설계를 할 때 또 기어 설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어라고 하는 거는 한쪽 축에서 다른 쪽 축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토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운동 혹은 뭐 힘을 전달하는 데 사용한다 라는 거죠. 회전 뭐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의미는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토크가 작은 거를 더 세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이 빠른 거를 늦추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작은 힘을 큰 힘으로 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어는 이제 기어 이빨이 우리 인이라고 하는데 이빨 이라고 하는데 그 이가 이제 차례로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면서 운동을 전달을 하게 됐는데 그 전달할 때 이제 속도비가 어떻게 되느냐. 속도비가 이제 확실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효율로 그 다음에 큰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용도로 쓰는 것들은 주로 이제 시계라든가 계측기 같은 경우들이 대체적으로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선박용이나 이런 선박 터빈용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속기에 의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이용을 한다. 감속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속도를 감속을 시키는 거거든요. 속도가 감속이 된다는 거는 토크를 그만큼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기어에서도 그 기어의 이제 종류가 분류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기어도 다양한 형태의 기어들이 존재하고요. 이제 평행축 기어라고 해서 두 축이 평행한 경우에 이제 평행축 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빨들이 맞물려서 회전하는 이제 한 쌍의 기어에서 우리가 이제 피니언이라는 작은 피니언 구멍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피니언이라고 합니다. 그 피니언에다가 그러니까 이 작은 기어, 그러니까 서로 기계가 맞물려서 회전할 때 우리가 이제 한 쌍의 기어를 만들게 되는데, 요 피니언 기어를 1차 축으로 써서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터가 이제 여기가 또 꽂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피니언 기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큰 기어들을 보통 기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혹은 뭐 때로는 이제 뭐 이 기어들이 좀 작다 해서 이제 작은 기어 혹은 큰 기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거죠. 그 기어의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겠죠. 이 피니어는 그렇지만 이 이빨을 더 키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헤리칼 기어락에서 기어 이빨이 약간 이렇게 라운딩이어서 약간 회전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직선 형태가 아니고 약간 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헤리칼 기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 형태로 렉 형태로 되어져 있는 직선형 기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레크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을 하지만 이거는 수직 회전 운동을 이제 수직이나 수평 운동으로 사용할 때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동기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동기어는 이제 서로 물리는 기어 중에 구동축으로부터 운동을 전달하는 기어가 구동기어다. 그러니까 이제 피니언 기어들이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종동기어, 그 다음에 피동기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동기어에 붙어서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기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죠. 그래서 구동기어, 그 다음에 이제 종동기어 혹은 이제 피동기어 이렇게 이제 용어를 한다. 기어의 종류를 축의 이제 상대 방향,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는데, 두 축이 서로 평행한 경우를 이제 평행축 기어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이것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차축 기어라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302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제 기어 중에 우리가 교차 기어라는 게 있고요. 교차 기어는 교차축 기어라고 하는 건데, 두 축이 이제 교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축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 교차축 기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빨들이 약간 엇갈린 축을 가지고 있는 거를 두 축이 서로 평행하지 않고 서로 교차하지도 않는 경우, 이런 거를 이제 엇갈릭 축 기어다. 엇갈려서 있는 것들. 웜 기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포이드 기어, 그 다음에 나사 기어 뭐 이런 것들. 교차축 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직선 베벨 기어 이렇게 이제 회전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스파이럴 베벨 기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져서 돼 있죠. 이게 약간 측면에 붙어서 회전합니다. 이쪽을 빙빙빙 돌면서. 그 다음에 크라운 기어는 이렇게 원판 위에 돌아가는 것처럼 도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크라운 기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어 형태들은 뭐 워낙 다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이 기어만 전문으로 하는 집에 가보면 다양한 기어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그 기어 형태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용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어의 분류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어 중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스피어 기어, 헤리칼 기어, 베벨 기어, 웜 기어 이런 것들이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피어 기어는 이가 서로 평행한 반면에, 이제 우리가 헤리컬 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축에 대해서 약간 경사가 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벨 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추형의 표면에 이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웜 기어 형태로
그러니까 뭐야, 원 주변의 표면에 일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베벨 기어들이고요. 그러니까 웜 기어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나사 형태다. 주로 이제 모터의 축을 바꿀 때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모든 기어의 가운데 이제 스피어 기어의 형태가 가장 간단하다. 스피어 기어가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쓰고 있는 기어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어가 제일 스페 기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어 설명할 때는 스페어 기어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것들은 다 약간씩 틀어지고 이래서 설명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노멀한 이 기어의 스페 기어를 기본 축으로 해서 기어의 각각의 용어나 이런 것들을 정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넘기시면 여러분들이 그 303페이지에 이제 치형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 이빨에 그 치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기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의 이빨과 같은 그런 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빨에 약간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치형 곡선은 결국은 이제 치형 곡선이 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두 개의 기어가 모두 맞물린 위치에서 일정한 각속도 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맞물려서 이렇게 돌 때 일정한 각속도 비를 갖는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한쪽이 돌고 한쪽이 돌면 거기에 따른 이제 각속도가 달라질 거고 그 각속도의 비도 또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제 맞물려서 돌아갈 때 두 이면의 저촉 사이에 이제 범선 방향 속도라는 게 있는데 그 범선 방향 속도가 같아야 한다 라는 거고요. 범선 방향이라는 건 뒤에 또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선 방향 속도 차이는 결국은 두 치면 사이의 미끄럼으로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의 접선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속도 차이는 결국은 두 치면 사이의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이제 생긴다. 왜냐면 요 기어들의 모든 기어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그 이빨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속도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두 개가 접촉을 위해서 맞물려서 돌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제 실용적인 치형 곡선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사이클로이드 치형. 이거 이제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인벨루트 치형.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치형 곡선을 설명할 때 두 가지의 치형을 이빨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빨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수한 원호 치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노비코프 치형이라고 하는 게 특수한 형태 있고요. 뭐 여기까지는 특수한 형태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이클로이드형 치형하고 이제 인벨루트형 치형 두 가지만 좀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동용 기어로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인벨루트 치형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이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형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정리가 있는데 카미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미의 정리는 뭐 정리를 하자라고 한다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두 개의 기어가 이제 일정한 각속도로 이제 회전을 하려면 일정한 각속도 B로 회전을 하려면 결국은 제 접촉면에 이제 공동 법선이 있는데 이 공동 법선은 어느 정도 일정한 점을 통과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이제 접촉면의 법선이 어느 일정한 점을 통과하는 곡선은 이제 치형 곡선으로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카미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딱 이제 읽어보면 좀 어렵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빨과 이빨 사이에 접촉면, 그 안에 이제 전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얘가 접촉을 해서 움직일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이느냐 그 각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회전하고 이렇게 이제 도느냐라고 하는 거를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사이클로이드형 치형에 대해서 언급이 되긴 합니다. 뭐 303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쭉 설명이 나오는데 사이클로이드 치형의 이제 곡선은 이렇게 이제 그림과 같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두 개의 곡선이 있으면 이 두 개가 놓여 있는 원을 쭉 한 바퀴 돌려서 나와 있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굴림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퀴가 바퀴라기보다는 원이 이제 돈다고 회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굴림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굴림원에 접촉되어 있는 면을 이제 우리가 피치원이다 이렇게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선을 잇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거를 이제 내전 사이클로이드라고 하고 외부 쪽에 있는 거를 우리는 이제 외전 사이클로이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피치원, 그 다음에 외전 사이클로이드, 그 다음에 내전 사이클로이드, 그 다음에 이제 굴림원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피치원을 기초 원으로 해서 그 위에 이제 작은 이제 이런 구름원이 군다고 보는 거죠. 구름원이 미끄럼없이 이제 굴러갈 때 이 구름원의 한 점이 이제 이 점이죠. E하고 H라는 점이 있는데 이 한 점을 그리는 궤적을 우리는 이렇게 궤적을 그렸잖아요. 이 궤적을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부는 내전 사이클로이드, 외부는 외전 사이클로이드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곡선을 만드는 이의 윤곽을 사이클로이드 치형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굴림원의 이제 그 피치원의 바깥 둘레와 안 둘레에 굴러갈 때 생기는 이제 이런 곡선을 우리가 각각 외전 사이클로이드 곡선, 내전 사이클로이드 곡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클로이드 치형으로 된 기어를 우리 이제 사이클로이드 기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 사이클로이드 기어는 결국은 이제 미끄러짐이 작아서 그 회전이 원활하도록 이제 전동 효율이 좋은 거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시계나 기계류의 운동 전달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계 안에 뜯어보면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회전체도 있고 중간에 또 있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가공이 어렵고 호환성이 좋지 않다는 거가 단점이죠. 그리고 이 이빨 뿌리들이 이 뿌리가 약해서 작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용도로 쓰기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동력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동작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움직임을 주거나 이런 형태지 아주 큰 힘을 전달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벨루트 치형은 원통면에 우리가 이제 실을 감아서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이제 풀어 나갈 때 그러니까 실 위에 한 점이 그리는 궤적을 우리는 인벨루트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통에다가 실을 감았을 때 실을 감잖아요. 실을 감을 때 아주 이제 팽팽하게 잡아 당기면서 이제 풀어 나갈 때 당기면서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감겨 있는데 이거를 쭉 당기면서 쭉 푼다고 보시면 요 전체 원주가 이제 기초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풀어서 이렇게 이제 쭉 궤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궤적을 우리는 이제 인벨루트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통면을 이제 기초 원으로 하고 있고요. 얘는 그 다음에 인벨루트 곡선을 만드는 이의 윤곽을 우리는 이제 인벨루트 치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빨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중간 이빨이 있으면 그 이빨의 중간 위치 이걸 피치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벨루트 치형으로 된 기어들을 우리 이제 인벨루트 기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벨루트 곡선은 기초원만으로 결정이 되고요. 당연히 이게 기초원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요. 인벨루트 기어의 각속도비는 요 기초원의 이제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요 이제 지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형 곡선은 요 그 사이클로이드 치형하고 인벨루트 치형하고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차이점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클로이드 치형 같은 게 가공이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시계 같은 데는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환성이 좋지도 않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인벨루트 치형 같은 경우는 곡선이 이제 단조롭기 때문에 가공이 아주 이제 쉽고 가격이 싸다.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치형 같은 경우는 시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은 다 인벨루트 치형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력각의 변하고 압력각은 일정하다. 미끄럼률은 일정하고 미끄럼이 적다. 그러나 얘는 변화가 크다. 마모는 균일하다. 근데 얘는 불균일하다. 마모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거리는 정확해야 한다. 중심거리 오차에 민감하지 않다. 조립은 어렵다. 쉽다. 언더컷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이 용어는 뒤에서 또 다시 나옵니다. 호환성 문제. 호환성은 원 피치와 구름원이 모두 같아야 한다. 그 다음에 모듈과 압력각이 모두 같아야 한다. 이 용어들은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그때. 그 다음에 가공성. 가공이 어렵다. 가공이 쉽다. 가격이 싸다. 그 다음에 공작 방법은 빈 공간에라도 치수가 아주 정확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우리 시계 같은 경우, 고급 시계 같은 경우, 완전 수동 같은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제작이 많이 됩니다. 뭐 그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수리하시는 분들,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기어 이빨도 다 만든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돋보기를 써서 보거나 뭐 현미경을 써서 보게 되는 형태인데, 예전에 우리가 요 기아 이빨을 내가 이제 머리카락, 우리 머리카락보다도 더 작게 기어 이빨을 만든 거를 봤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기술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작 방법은 빈 공간이라도 치수가 아주 작아 정확해야 한다. 전위 절삭이 불가능하다. 소음과 진동 적고요. 크다. 용도는 정밀기계, 일반적인 동력 전달에 쓴다. 이거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님께서 우리가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7-3 이건 뭐 잘못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 206페이지 7-3 기어의 용어, 그 다음에 이의 각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알아놔야 할 용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